12월 27일 역사적인 유신헌법의 공포와 더불어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대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하게 베풀어졌습니다. 이로써 유신헌정은 우람찬 출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신헌정 아래서의 대통령은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국가적 영도자로서 통일 주체 세력의 구심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박정희. 유신헌정이 출범하는데 산파역을 다한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해를 넘겨 1973년 3월 7일 제2차 국민회의를 가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별로 열린 이날 지역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께서 일괄 추천하신 73명의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14명을 선출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은 제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유신정오회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하고 국회에서 대통령의 영도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드리면서 생산적이고도 능률적인 국회 운영에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동안 업적도 많이 쌓았습니다.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위해 노심초사해온 대통령께서는 74년과 75년에 걸쳐 바쁜 연두순시 기간 중에도 대의원들을 접견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때 나라의 안보 문제로부터 서민 생활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시고 모든 면에서 대의원들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의원들은 이 당부 말씀을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휘호는 1975년 을묘의 새해를 맞아 대통령께서 대의원에게 써주신 친필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6.23 외교선언과 통일정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는 등 국정에 참여해왔습니다. 모든 대의원들이 맡은 바 분야에서 또는 각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대민 홍보 활동은 197개 시, 군, 구의 간사회의에서 그 방향이 설정되고 실적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73년 4월 17일부터 2달 반에 걸쳐 학술 세미나를 실시해서 대통령 각하의 지도 이념을 체득하는 데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74년 12월 16일 서울을 기점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5대 도시에서 6차례에 걸쳐 지역별로 통일 안보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회의가 중요 통일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도로까지 발전한 데 대해 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한편 김종필 국무총리께서는 이 보고회에 직접 나와 안정과 번영과 통일을 향한 유신과업에 헌신하고 있는 대의원들의 노고를 지하하고 위로했습니다. 대의원들은 이어서 유일 사상으로 족벌 독재 정치만 일삼는 북한괴뢰 실정을 담은 영화를 감상하고 평화통일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75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150명 단위로 15차례에 걸쳐 안보 세미나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한편 유군국 사무총장은 이 세미나에서 통일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에 국력 신장을 위해 국가 영도자를 중심으로 일체감을 갖고 일하자고 말했습니다. 시국의 중대성에 비추어 여성 대의원들도 골기해 안보 단합대회를 갖고 총력 안보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신 2000년도를 맞이해서는 대통령 각하의 집념이 열매 맺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기는 새마을운동에 약동하고 있는 유신 이념의 실천 도장입니다. 대의원들은 새마을의 향도로서 산 지식과 체험을 다지고 이를 서로 교환하면서 이 운동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 산업의 결실을 보고 있는 현장. 이제 우리도 철강을 만들어내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배를 건조해서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현실 앞에 대의원들은 다시 한번 유신과업의 수행을 다짐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대의원들은 산업시찰을 통해 생생한 대화의 소재를 갖고 대국민 선도에 나섰습니다. 날로 뻗어나는 국력의 상징 산업시설. 이러한 시찰이나 행사를 통해서 대의원들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어서 그 향후 홍보 활동에 활력소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3,500만 국민 모두가 이런 행사에 참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 현충사를 참배하고 충무공의 호국 구국 정신을 되새기며 유신의 알찬 열매를 맺기로 다짐했습니다. 대의원들은 전방도 시찰하고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월남의 비극적인 종말, 크메르의 붕괴, 그리고 라오스의 공산화 등 75년 봄 인도진화 사태를 볼 때 그것이 결코 강 건너 화제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지적의 공산 침략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현실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군은 늠름했습니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도 물리칠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우리 국군은 최신 장비와 전술로 적의 침략 흉계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들은 사격을 통해 자주국방 태세 확립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일찍이 대통령께서 역설하신 유비무환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뜻깊은 광복 3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는 재외동포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회의를 가졌는데 대의원들은 이들 재외국민 대표들을 초청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